인천국제공항 오후 5시. 모두가 바쁘고 피곤한 얼굴로 줄을 서 있던 그 시간, 갑자기 강한 개 짖는 소리가 공항 전체를 찢듯 울려 퍼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다. 탑승 게이트 근처 한 임산부 앞에서 경찰 겸 보미가 이상 반응을 보이며 멈춰서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혹시 마약인가? 폭발물인가? 누가 조용히 속삭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이상한 긴장감이 금세 퍼졌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를 의심했다. 임산부는 불안해 보였지만 어떤 위협도 되지 않았다. 단정한 복장, 고개를 숙인 자세, 한눈에 보기에도 평범한 사람. 하지만 보미는 끊임없이 반응을 보였고 대기 중이던 보안 요원들 역시 혼란스러워했다.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안 팀장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 개가 단순한 훈련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보미는 전역 후 자신이 처음부터 키워온 파트너였고 그동안 수많은 위험을 정확히 감지해왔다. 단 한 번도 헛짖음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직감이었다. 주변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거세졌다. 누군가는 아니, 임산부인데 설마라며 눈살을 찌푸렸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나 봐라며 입을 가렸다. 한국 사회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시선은 냉정하고 빠르다. 사람들은 판단을 내리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팀장은 그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다. 한번 주목을 받으면 설사 아무 문제 없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보미는 멈추지 않았다. 팀장은 망설임 없이 지시를 내렸다. 해당 여성은 따로 안내되어 보안 검사실로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따갑게 그녀를 향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아예 뒤를 돌아보며 핸드폰을 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불안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의심을 더 키웠다. 공항이라는 공간, 특히 출국 심사대 앞에서의 분위기는 늘 팽팽하다. 규칙은 엄격하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팀장은 감정이 흔들리는 자신을 느꼈다. 직업상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지만 지금은 단순히 임산부 한 명의 보안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다. 혹시 누군가 그녀를 악용했을 가능성은? 혹시 그녀 자신도 모르게 어떤 위험에 노출된 건 아닐까? 그는 한때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때의 기억은 늘 머릿속 깊이 남아 있었다. 지금 이 상황이 왠지 그때와 겹쳐 보였다. 그는 뭔가 더 깊은 감정에 휘말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보미의 반응은 뭔가 말 못할 위험을 알리고 있었고 자신은 그 신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검사실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졌고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탑승 준비에 몰두했다.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고개를 흔들며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단순한 구경거리로 여겼다. 이곳은 한국이고 한국은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회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낙인이 찍히면 회복은 쉽지 않다. 보미는 여전히 불안해했고 안 팀장은 다시 한번 결정을 되새겼다. 혹시 이게 실수라면? 혹시 그녀가 완전히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했다. 그리고 직감이 맞기를 바랐다. 공항 방송이 또 다른 탑승 게이트를 알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팀장의 머릿속은 그녀와 보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몰랐다. 이 결정이 그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줄은. 보안 검색실 안은 조용했다. 여성은 별다른 말 없이 자리에 앉았고 보안 요원들은 평소처럼 절차를 시작했다. 겉으로 보이는 가방 하나, 작은 물병, 그리고 휴대폰, 어떤 물증도 나오지 않았다. 검색기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소지품도 전형적인 임산부의 극과 다를 게 없었다. 하지만 보미는 아직도 바깥에서 불안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여느 때와는 다른 움직임이었다. 마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는 듯 계속해서 문 근처를 맴돌며 낑낑거렸다. 이를 지켜보던 안 팀장은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다. 보미는 단순히 훈련된 개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감지했을 때 그 반응은 일정했고 그 직후에는 언제나 확실한 결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너무 오래 간다.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는지, 현재 복용 중인 약은 없는지,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어딘가 확신 없는 말투로 자신은 7개월 임신 중이며 병력은 없다고 했다. 팀장은 그 대답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단순히 겁먹은 임산부가 아니라 뭔가를 알지 못한 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외부 상황은 그대로 흘러갔다. 방송은 계속 비행 정보를 알렸고 대기열은 다시 정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검색실 안은 멈춰 있었다. 누구도 다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미는 이제 문을 두드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억제된 몸짓 속에서도 조급함이 느껴졌다. 안 팀장은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강해졌다. 일반적인 위협이나 불법 물품이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여성의 호흡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요원들은 분위기의 급변을 감지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고 단 몇 초 사이 내부 공기는 긴장으로 바뀌었다. 안 팀장은 주저없이 무전기를 들어 의료 지원을 요청했다. 그 명령은 빠르게 전달되었고 병원 응급팀이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4분. 그는 가만히 서서 그 4분이 얼마나 길 수 있는지를 실감했다. 여성은 아무런 외침도 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다. 주변 사람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움직임을 멈췄고 다른 요원들도 지시를 기다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다. 마침내 의료팀이 도착했고 그녀의 상태를 빠르게 점검하기 시작했다. 심박, 혈압, 맥박. 표면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담당 의사의 얼굴엔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그는 가볍게 손을 그녀의 복부에 올렸다가 멈췄다. 뭔가가 있었다.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감각 혹은 위기. 마치 몸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의사의 눈빛이 변했다. 즉각적인 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망설임 없이 외쳤다. 안 팀장은 지체하지 않았다. 보안 절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생명이 우선이었다. 보미는 환자용 침대가 밀려 나오는 걸 보자마자 따라붙었다. 의료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안 팀장의 고개 끄덕임에 더는 말하지 않았다. 여성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더는 말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의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보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이 순간 안 팀장은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감각이 아니었다. 보미가 감지한 것은 위협이 아니라 위기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다. 어떤 이는 지나치며 한마디 했고 또 어떤 이는 사진을 찍으려다 제지당했다. 하지만 그날 안 팀장은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지금 이 여성을 그리고 그녀 안에 있는 생명을 지켜야 한다. 지금 이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그 선택을 이미 했다. 앰뷸런스가 병원으로 향하는 길, 안 팀장은 뒷좌석에 탑승한 여성과 의료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보미는 그의 발밑에 바짝 붙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차창 밖 풍경을 자르고 차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고요했다. 응급팀의 한 간호사가 산모의 상태를 체크하며 낮은 목소리로 의료 기록을 다시 확인했지만 제공된 정보는 단순했다. 임신 7개월, 이전 병력 없음, 약물 복용 이력 없음, 가족 연락처 기재 안 됨. 너무 단출했고 너무 공백이 많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복부를 다시 눌러보며 표정을 굳혔다. 산모는 말을 하지 못했다. 아니, 말할 힘이 없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얕았다. 기계는 규칙적인 신호음을 내고 있었지만 안 팀장은 그 소리조차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의료진의 얼굴에서 답을 찾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확답을 내리지 못했다. 오히려 묵직한 침묵이 모든 가능성을 내포한 채 흘렀다. 누군가는 벌써부터 생명선이 가늘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병원 도착 직전 보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팀장은 즉각 알아챘다. 보미의 귀가 뒤로 젖히고 몸이 긴장된 상태로 바뀌는 걸 그는 몇 번이고 보아왔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의료진은 구조 침대를 들어 올리며 응급실로 향했다. 간호사 2명이 양옆을 잡고 뛰었고 안 팀장과 보미는 그 뒤를 따라갔다. 병원 복도는 분주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이 상황만은 모든 게 조용했다. 의사 한 명이 산모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멈춰섰다. 그는 다른 의사에게 짧게 무언가를 말했고 이어서 CT와 초음파를 요청했다.
시간이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때 보미가 갑자기 멈췄다. 코를 들어 공기를 막고 방향을 바꾸더니 다시 산모를 향해 낮은 소리를 냈다. 그 반응은 분명했다. 안 팀장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사는 그 반응을 본 뒤 다시 복부에 손을 얹고 집중했다. 그리고 이내 입을 다물었다. 눈빛이 변했다. 내부 출혈 가능성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모두를 움직이게 했다. 의료진이 산모를 수술 준비실로 옮겼고 그곳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보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작은 몸이 갑자기 커 보였다. 안 팀장은 말없이 그의 옆에 섰다. 그 순간 그에게 떠오른 것은 오래전 기억이었다.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던 날, 그때도 의사는 침묵했고 결과는 좋지 않았다. 생명을 잃은 후 남는 건 침묵뿐이라는 걸 그는 그날 알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같은 문 앞에서 다시 서 있었다. 다만 이번엔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는다. 보미는 가만히 있었다. 짖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다만 문 너머에 있는 생명 하나를 향해 집중하고 있었다. 안 팀장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모든 상황이 직업적 책임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의 연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리기 시작했다. 응급수술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안 팀장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다. 보미도 그 자리를 지켰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의사들이 안으로 들어가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무언가 복잡하고 예민한 상황이라는 건 그 짧은 단어들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다. 보미는 그 순간에도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은 없지만 행동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한 간호사가 서둘러 복도로 나왔다. 마취 준비가 완료되었고 내부 출혈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간략하게 전해졌다. 위급 상황임은 틀림없었다. 정확한 원인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결정은 초단위로 움직이고 있었다. 안 팀장은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자신이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 목숨을 잃은 시민의 눈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력한 밤. 그날 이후 그는 늦는 선택만큼이나 잔인한 건 없다고 믿게 됐다. 지금의 상황은 그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여성은 말하지 않았다. 끝까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어떤 단서도 주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숨기려 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건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그녀와 뱃속의 아이가 생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 감지한 건 어떤 기계도 어떤 사람도 아닌 보미였다. 보미는 가끔 안 팀장을 이상하게 바라볼 때가 있었다. 사람들은 개가 명령에 따르는 존재라고 믿지만 보미는 늘 뭔가를 판단하는 듯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처럼 말이다. 복도 반대편에서 의료 장비를 실은 카트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수술실 문이 한 차례 열렸다가 닫혔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짧은 지시를 날렸다. 모두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긴장 속에서 보미는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다른 쪽에서 다가오는 간호사 쪽을 짧게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내렸다. 안 팀장은 그 작은 반응조차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료진은 복부 깊은 곳에서 발견된 파열 지점을 봉합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예정보다 혈압이 더 빠르게 떨어졌고 아기는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누군가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고 그 말은 곧 응급 제왕절개로 이어졌다. 상황은 더 급박해졌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시간은 이제 분 단위도 아닌 초 단위였다. 수술실 밖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몰랐다. 다만 안 팀장은 그 문 뒤에서 벌어지는 모든 감정을 마치 느끼듯 서 있었다. 감정이 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보미는 몸을 낮추고 조용히 기다렸다. 그 눈빛은 어떤 감정보다 더 진지했고 어쩌면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았다. 시간이 흘러갔다. 한참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복도에 흐르는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안 팀장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다. 혹시 늦은 건 아닐까? 내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닐까? 보미의 반응을 과신한 건 아니었을까? 그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었다. 그때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다. 한 명의 의사가 나왔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빛엔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었고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 줄이었다. 아기는 곧 나옵니다. 그 짧은 문장이었지만 안 팀장의 눈에 번쩍 전기가 지나가는 듯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었다. 보미는 조용히 일어났다. 안 팀장은 그 순간 이 작은 동물이 감지한 게 단순한 냄새나 본능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확신했다. 그건 생명의 기척이었고 생명의 위기였다. 그리고 지금 그 생명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다시 살아나려 하고 있었다. 수술실 안에서는 여전히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산모의 혈압은 급격히 떨어졌고 의료진은 두 생명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아기의 심박수는 점점 느려졌고 산모의 내부 출혈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생명을 두고 벌이는 절체절명의 시간이었다. 제왕절개를 결정한 의사는 아이를 꺼내는 순간까지 눈을 떼지 않았고 간호사들은 피를 닦고 기구를 전달하며 손끝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집중하고 있었다. 출산이 이렇게 조용하고 무거운 순간일 수 있다는 걸 그들조차 다시금 실감하고 있었다. 드디어 아기가 세상의 공기를 처음으로 마셨다. 아주 작고 약한 울음소리가 퍼졌고 곧바로 소아과 전문의가 아기를 데려가 상태를 체크했다. 울음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신호였다. 안도의 숨이 수술실 안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산모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출혈 부위가 깊고 예민한 위치에 있었고 조직이 생각보다 많이 손상되어 있었다. 수술 시간은 길어졌다. 의사들은 집중력을 더 높였고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긴장감은 끝까지 유지되었다. 그 시각 수술실 밖 복도에서 안 팀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보미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들을 힐끔거리기도 했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의 표정과 보미의 자세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다시 나왔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아주 짧은 미소가 번졌다. 아이도 산모도 살아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안 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요동쳤지만 그는 침묵으로 대신했다. 보미는 의사를 바라보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제서야 비로소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듯다. 응급 상황에서 무사히 두 생명을 살려낸 의료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한 간호사는 복부 내부 상태를 확인하면서도 계속 고개를 저었다. 이건 일반적인 진통이나 산모 반응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수술 기록지를 꼼꼼히 채워갔다. 그 순간 또 다른 간호사가 안 팀장에게 다가왔다. 산모가 짧게 남긴 메모를 전해주었다. 삐뚤한 필체로 몇 자 적힌 종이에는 의외의 말이 적혀 있었다. 그 개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는 없었을 거예요. 안 팀장은 그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그 어떤 감사의 말보다 그 짧은 문장이 더 큰 울림을 준다고 느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받은 수많은 상장이나 표창보다 이 한 줄이 더 깊이 남을 거라고 직감했다. 보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안 팀장의 옆을 지켰다. 아무도 그에게 명령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보다 정확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산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따로 관찰을 받았다. 모든 절차가 끝났을 즈음 병원 전체는 다시 평소의 분주함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안 팀장의 하루는 그제서야 비로소 끝나가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조금씩 햇빛이 비치고 있었고 늦은 오후의 공기는 생각보다 선선했다. 보미는 그 옆을 따라 조용히 걸었다. 두 존재는 한마디 말 없이 병원을 나섰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묵직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안 팀장은 집에 돌아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메모지 속 짧은 문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보미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그곳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생명은 때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한 자만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병원 복도 한쪽 구석,
자동 판매기의 미약한 소리와 간헐적인 안내방송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안 팀장은 응급실 근처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몇 시간을 넘긴 기다림이었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보미는 그의 발밑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지나가는 의료진들은 익숙한 듯 그 둘을 피해 걸어갔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법이다. 안 팀장은 핸드폰을 켰다가 다시 껐다. 누군가에게 연락할까도 생각했지만 말할 이유가 없었다. 이해할 사람도 없었고 듣고 싶어 할 사람도 없었다. 그는 이 시간이 자신에게만 의미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보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가끔 고개를 들고 병원 복도 쪽을 바라보았지만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랜 파트너였지만 오늘처럼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실감한 건 처음이었다. 지금 이 순간 둘은 말없이 같은 걸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시계는 계속 움직였지만 안 팀장의 머릿속은 정지된 것처럼 멍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 일이 자신의 마지막 사건이 된다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공무원으로서 수많은 의심과 판단, 결정의 순간을 지나왔지만 오늘처럼 감정이 밀려드는 적은 없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현장 경험이 없던 시절, 모든 걸 매뉴얼대로 처리하려 했던 젊은 날. 그땐 실수가 나쁜 것이라고만 믿었다. 지금은 안다. 진짜 무서운 건 실수가 아니라 망설임이라는 걸. 한 번의 망설임이 생명을 잃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한 번의 믿음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걸. 보미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다. 안 팀장은 바로 느꼈다. 복도 건너편 수술실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다. 그는 안 팀장을 향해 걸어와 잠시 멈췄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산모, 안정됐습니다. 아이도 괜찮아요. 안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숨을 깊이 들이쉬지도 않았고 눈을 감지도 않았다. 그저 그 말 한 줄로 충분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복강 내 파열이었습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솔직히 의료진도 처음엔 전혀 감을 못 잡았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런데 그 개가 정말 대체 어떻게 알고 반응한 건지 솔직히 말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보미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의사는 그 개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돌아섰다. 안 팀장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어떤 말보다 지금은 이 조용한 공기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는 보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는 수고했다는 말과 고맙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보미는 짧게 눈을 깜빡였고 꼬리를 아주 천천히 흔들었다. 두 생명이 살아남았다.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사람들은 그저 하루의 뉴스로 이 일을 넘길 것이다. 또 다른 공항 이야기 중 하나로 남을지 모른다. 하지만 안 팀장은 알았다. 오늘 이 사건은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고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다시는 잊지 못할 날이 되었음을. 그는 다시 한번 보미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말이 없지만 그 침묵 속엔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건 누구보다 팀장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병원 중앙 복도 끝에서 유리문이 열리고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안 팀장을 향해 조용히 다가왔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아꼈다. 사목 직접 적으신 메모입니다. 그녀는 봉투를 안 팀장의 손에 살며시 올려놓고 곧장 돌아갔다. 안 팀장은 몇 초간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삐뚤삐뚤한 글씨체, 급하게 눌러쓴 흔적이 역력했다. 그 개가 아니었으면 제 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말은 못했지만 전 정말 두려웠습니다. 누가 저를 믿어주길 바랐는데 그 개가 먼저 알아챘어요. 전 그 개에게 생명을 비쳤습니다. 안 팀장은 손에 든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음 한가운데 깊숙이 무엇인가 스며드는 듯했다. 긴 공직 생활 동안 수많은 상황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한 감정은 처음이었다. 그가 종이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자 보미가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안 팀장은 말없이 그 시선을 받아들였다. 둘 사이에 오고 간 건 단지 시선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병원을 나서는 길. 하늘은 벌써 어둑해져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 하루가 짧아지는 시기였다. 공기는 아직 따뜻했지만 해가 기울며 불어오는 바람엔 가을 냄새가 묻어 있었다. 안 팀장과 보미는 병원 입구 앞 벤치에 앉았다. 출입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삶에 바빴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무심한 표정으로 택시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그들 둘은 잠시 멈춰 있었다. 마치 세상과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안 팀장은 문득 오늘 이 일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그냥 또 하루를 반복하며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무감각하게 익숙한 절차만 되풀이하며 아무런 감정 없이 하루를 넘겼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오늘 누군가의 간절함이 있었고 그걸 받아들인 누군가가 있었고 또 그걸 감지한 존재가 있었다. 그는 문득 자책하듯 생각했다. 나는 정말 믿고 있었을까? 보미를 믿는다고 말해왔지만 혹시 오늘도 틀리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혹시 그 순간 조금만 더 망설였더라면 지금의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에게도 보미에게도 조용히 속으로 사과했다. 사람들은 개를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죄라 생각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다. 보미는 오늘 누군가의 삶을 지켜냈고 더불어 안 팀장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감정을 깨워냈다. 오랜만에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없었지만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보였다. 보미는 벤치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고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사라졌다. 그 짧은 순간에도 보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안 팀장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생각했다. 내일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야 한다. 똑같은 일상과 똑같은 절차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안다. 그 속에서도 누군가의 간절함은 언제든 숨어 있을 수 있고 그걸 알아보는 눈을 가진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병원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안에 있는 두 생명이 지금은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곧 세상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는 자라서도 모를 것이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조용한 개 한 마리가 그 생명을 지켜줬다는 사실을. 그건 그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안 팀장은 보미에게 짧게 말했다. 가자, 보미야. 보미는 조용히 일어섰다. 두 그림자가 천천히 병원에서 멀어져 갔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안 팀장은 다시 인천공항의 출입국장에 서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익숙한 방송 소리, 수화물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출국 게이트 앞에 웅성거림. 그는 늘 하던 대로 유니폼을 정리하고 팀원들에게 간단한 지시를 내린 뒤 보미와 함께 공항 순찰을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처럼 느껴졌다. 지나치게 조용한 하루였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그는 지난날을 자주 떠올렸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 받은 작은 쪽지는 그의 지갑 속에 그대로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보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 손끝이 그 종이를 스칠 때마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날 공항에서의 선택이 단지 업무 절차 이상의 무언가였다는 걸 그는 점점 더 자주 떠올렸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가끔은 그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무게가 찾아오고 그 무게는 어떤 일을 무너지게도 또 어떤 일을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안 팀장은 자신이 그 어느 쪽이었는지 스스로 묻곤 했다. 보미는 예전과 다르지 않게 부지런히 움직였다.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며 주변을 살폈고 출입문 근처에선 늘 하던 대로 멈춰서서 주변을 관찰했다. 누구는 그저 훈련된 개라 말했지만 안 팀장은 안다. 보미는 누군가의 삶을 구한 존재였다. 그날 이후 공항 내부 회의실에서 간단한 내부 보고회가 열렸다. 구조 사례로 짧게 소개되었고 몇몇 간부들은 보미의 행동에 감탄을 표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박수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회의가 끝난 뒤 누군가 조용히 와서 말했다는 말이었다. 보미는 그냥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었어요. 생명의 본질을 알아본 거죠. 사람보다 더 빠르게. 안 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말로 설명하는 건 언제나 부족했다.
퇴근 무렵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우편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손글씨로 쓴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보미에게 전해주세요. 우리 아기가 건강히 자라고 있다고요.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다. 신생아실에서 찍은 듯한 사진 속 아기는 작은 모자를 쓰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안 팀장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따뜻해졌다. 어떤 위로는 말보다, 설명보다 그저 살아있는 모습 하나로 충분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서랍에 보관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장소, 그곳에 놓인 사진 한 장이 그의 마음을 오래도록 지켜줄 것 같았다. 퇴근길 그는 보미와 함께 공항 외곽을 천천히 걸었다.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고 저 멀리 항공기가 이륙하며 진동을 남기고 지나갔다. 보미는 잔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안 팀장은 말없이 손을 뻗어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이후로 무엇이 달라졌느냐 묻는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리고 기다림의 의미를 알게 됐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다. 오늘의 평범함이 내일의 기적이 되기도 하고 한순간의 직감이 두 생명을 구하기도 한다. 우리는 가끔 너무 많은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들지만 어떤 일들은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리고 그 느낄 수 있는 능력은 꼭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 그날 한 사람과 한계가 보여준 조용한 연대는 그 어떤 말보다 깊었다. 아무도 몰라도 좋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히 값지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이 짧은 시간을 함께 해주셨다는 것,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은 작은 감 하나가 때로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심과 믿음은 결국 누군가의 삶을 지켜냅니다.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느낀 점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 한 번의 손길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응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